들어가서 심근경색 또 심근경 그다음에 성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콘제니탈 하트 디지즈에 대해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두 세션은 제가 하도록 하고 나머지 두 세션은 박성훈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심근경색의 진단 및 합병증 평가에 대해서 카드르비대 안효성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후기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 비가 온다 그랬는데 그래도 날씨도 괜찮고 좋고 그리고 또 중요한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권삼 교수님과 박승훈 교수님 모시고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심근경색 및 합병증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어떨 때 하는가, 국소 및 분절 심실 기능을 평가하고 기계적 합병증 및 심실내 혈전증 평가 예후도 할 수 있고 또 스트레스 심초음파로 잔류 허혈을 식별하는데도 권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심근경색을 진단하는데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초음파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있습니다. 근데 루틴하게 심근경색을 아예 처음에 진단한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일단 심전도를 먼저 보고 그리고 심근 효소가 올랐는지 이런 걸 보는 거지 심근경색이 없으면은 빨리 시술을 못하고 이런 초음파를 안 하면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보통 얘기 많이 하는 게 급성 심근경색이 응급실로 왔을 때 초음파를 꼭 봐야 되냐, 볼 필요가 있냐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는 게 굉장히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증례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 심근경색을 감별해 준다라는 질환들이 마이오카다이티스나 스트레스 인듀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 다이섹션 이런 질환들을 주로 처음에 진단할 때는 응급실에서 많이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도 한 10년 넘게 심근경색 당직 쓰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 경험이 한 손꼽을만큼 있어요. 두세 번 정도 있는데 에어틱 다이섹션인데 이거를 응급실에서 프로브를 대보면은 굉장히 환자를 살리는데 중요한데 이게 보통 새벽에 오고 그러는데 ST가 올라서 RCA나 여기 커스배까지 찢어지면은 심근경색도 굉장히 비슷하죠. 심전도도 변하니까 그냥 정신없이 들어갔는데 시술을 하고 철사가 들어가고 그럼 굉장히 환자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가 아닐까 그래서 처음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 다이섹션 플랩이 혈관 찢어진 게 보이고 있고 칼라프로도 보고 쇼덱시스뷰에서 이게 에이틱 밸브 레벨인데 우리가 찢어진 플랩이 보이나 안 보이나 좀 애매한데 좀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어센딩 에어메터 쪽이 확실하게 다이섹션 플랩이 보이고 보면 칼라를 대보면은 이쪽이 그러면 트루루멘이고 이쪽은 다이섹션으로 생긴 콜스루멘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브를 대봐서 또 에피칼 뷰에서도 플랩을 관찰하고 플로가 이쪽으로만 가니까 이쪽은 또 콜스루멘이 되겠죠. 그래서 또 수프라스터널 너치 뷰도 찍을 수 있는데 이쪽에 있는 플랫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아치 부분이 되고 CT를 보면 제일 확실하죠. CT를 의심하고 찍을 수가 있냐 그냥 블라인드하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철사를 넣어서 여기를 더 찢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냐 하는데 심장 초음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소개해봤고요. 그것도 스트레스 인듀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 같은 경우에도 심근경색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 상승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스트레스 인듀스드는 큰 특징이 심장혈관이 괜찮다라는 거랑 그리고 리버서블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미드 투 에이피칼, 에이카이네이지하고 하이포카이네이지가 관찰이 되는데 파라스타랄 로겐시스뷰에서
있어서 한 달 뒤에는 아주 또 정상적인 양상을 보이고 에피칼 뷰에서도 미드 투 에피칼 하이퍼카이네지아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서블하다는 특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응급실에 풀모나리 스롬보 엠볼리즘 환자도 디스니아라든지 페인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는데 프로브를 대보면은 또 알 수 있는 게 LV 펑션이 일단 괜찮죠. LV 월모션 애브노멀리티가 내저널하게 관찰이 되지가 않고 RV가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RV가 커져 있으면서 약간 D-쉐입에 가깝게 LV를 좀 누르고 있고 에피칼 뷰에서 보면은 더 확연하죠. RV는 보통 LV 크기의 한 3분의 1 정도라 그러는데 이건 거의 RV나 LV나 크기가 비슷비슷하고 TR 벨로시티를 측정한 RVSP도 증가돼 있고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을 간변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어느 월이 나갔냐, 코로나리 테리토리랑 맞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심근경색 전에 진단할 때도 그렇고 이후에 또 이젝션 프랙션이나 심장 기능을 평가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17개로 보통 나눕니다. 월 테리토리를 베이스 미드는 각각 6개로 나누고 에이펙스는 4개로 나누고 거기다 에피칼 캡까지 이렇게 17개의 테리토리를 나누고 그리고 보면은 각각의 테리토리가 담당하는 혈관이 있죠. RCA가 막히면은 RCA가 담당하는 RV 프리올이라든지 미드 투 베이살 임페리올이라든지 이쪽이 잘 안 뛰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RCA가 잘 발달돼 있고 어떤 사람은 LCA가 잘 발달돼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겹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CA가 굉장히 커서 이렇게 에이펙스까지 돌아서 이렇게 서플라이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RCA가 막히면 에이펙스 있는 데까지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LCX가 굉장히 크면은 여기 보면은 미드 투 베이살 임페로라테랄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RCA가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LCX가 담당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적용하는 게 경험이나 이런 지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LAD 테리토리가 막힌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에이펙스랑 미드 안테로셉탈 이쪽이 에이카이네이지아를 보이게 되고요. LCX 같은 경우에 안테로라테랄과 임페로라테랄 쪽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도미넌트한 혈관에 따라서 여기서 베이스에서 미드까지 안 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에이펙스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RCA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월모션을 처음 접할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전형적으로 미드 투 베이살 임페리어의 에이카이네이지아가 있고 이쪽에 미드 임페로 라테랄 이런 쪽 베이살 임페로 세탈 이런 쪽에 담당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메인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그런 LAD와 LCX가 동시에 다 막혔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에이카이네이지를 보이고 RCA 테리토리만 뛰는 그런 양상이라 글로벌 하이포카이네이지아 이런 경우랑 잘 간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심근경색 이후에 또 합병증을 찾아내는데 또 심장 초음파가 큰 역할을 하는데 기계적인 합병증은 구멍이 뚫리거나 VSD, 럽처가 된 머슬 럽처나 프리올 럽처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사일런트 컴플리케이션으로는 페리카르디아 리퓨전, 드레슬러스 신드롬 있는 경우도 있고 스럼부스나 애뉴리즘이 있는 경우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증례 간단히 보면은
여기서 보면 93세라 일단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픈 지가 좀 꽤 됩니다. 바로 뭐 아프자마자 병원에 온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게 막 배가 아픈 건지 뭐 그러다가 시간을 끌다가 3일 만에 내원을 했고 오히려 증상은 좋아졌는데 좀 숨도 차고 이상해서 왔다 뭐 이런 병력을 갖고 있어서 처음에 보면은 약간 그 전반적인 pulmonary 이데마도 있고 그런 심부전 증상에 가까운 상황이었는데 결국 LAD 테리토리가 막힌 리센트 MI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이펙스와 미드 안테로세탈의 에이카네이즈가 관찰이 돼서 BCI랑 스텐트를 넣고 그런 환자인데 보통은 금방금방 퇴원하죠. 근데 일주일 이내에 퇴원을 하는데 나이도 많으시고 뭐 식사도 못하고 쇠약하시고 뭐 어떻게 중환자실에서도 계시다 보니까 시간을 끌다가 열흘째에 더 숨이 많이 차고 그래서 엑스레이를 봤더니 이데마가 굉장히 많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가 새로 있을까 해서 그 초음파를 봤는데 다시 초음파를 봤더니 월모션 테리토리는 비슷비슷하죠. LA 테리토리에 잘 안 뜨는 양상은. 근데 여기 칼라 도플러를 대보면 에이피칼 그 septum 쪽에 약간 포스테리어 쪽으로 해서 VSD가 발생을 한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의심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청진을 해서 정국민 선생님이 청진을 했더니 시스톨이 뭐뭐가 들린다. 그래서 초음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발견을 금방 하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 원인 모르고 돌아가시고 뭐 이런 쪽으로 또 환자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증례라 소개해봤고요. 그래서 VSD의 리스크 팩터로는 뭐 앞서 말씀드린 나이도 많고 그 늦게 시술을 늦게 해서 뭐 병원도 늦게 오고 뭐 처음 경험하고 뭐 이런 점들이 있을 때 좀 더 의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다음 케이스는 이 사람도 또 1개월 전부터 가슴이 아팠는데 한 달 전에도 아프고 열흘 전에도 아프고 그러다가 그냥 요새는 별로 안 아프고 그냥 약간 숨찬가 그랬는데 당뇨약 처방을 내다가 ST 엘리베이션이 있다 그래서 또 응급실로 왔던 사람인데 보면은 ST가 약간 오르긴 올랐죠. 근데 이게 전형적인 스템이라기보다는 이게 푸어랄 프로그레션과 큐웨이브가 관찰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럴 때는 우리가 또 의심하는 게 있죠. 그래서 초음파를 봤더니 에이피칼 애니리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라스타나 롱엑시스뷰인데 애니리즘이 굉장히 크고요. 이거는 쇼덱시스뷰로 잡았을 때 이게 무슨 뭐 대동맥이나 그런 것처럼 그런 애니리즘이 크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챔버뷰랑 투챔버뷰에서도 애니리즘을 관찰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각도를 바꿔가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케이스는 또 이 사람은 싱코피로 왔는데 20일 전에 LCX, PCI를 하고 태어나고 지내다가 갑자기 싱코피가 있어서 병원에 왔더니 혈압이 낮아서 탐폰을 알고 페리카디오센테시스를 했던 환자인데요. 에코를 보면은 뭐 이퓨전은 좀 많이 빠졌는데 그리고 LCX 테리토리의 월머션 에브노멀티가 뭐 미드 임페로 라테랄 에이카이네이지아 관찰이 되고 여기 보면은 그 에이피칼 그 롱엑시스 뷰에서도 미드 투 베이살 임페로 라테랄 에이카이네이지아 관찰되고 안테로 라테랄도 월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그 에코에서는 사실은 여긴 잘 안 보이는데 그 CT를 봤더니 여기 보면은 LCS 테리토리 여기 하이포퍼퓨전 돼서 심근경색이 있었던 자리 근처에 럽처가 의심이 돼서 이게 액티브하게 만약에 여기서 그 피가 막 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있지 않겠죠. 페리카드 센테시스하고선 그 다음에 유지가 안 되고 막 펌핑하듯이 그런 정도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럽처가 되고 우리 차고 눌러주고 그러면서 돌아가시진 않아서 바로 응급수술로 리페어를 하고 지금은 잘 지내는 환자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프리월 럽처 컴플리케이션이 있었던 환자고요. 그
그다음에는 또 이 환자는 83세 여자인데 그 멘탈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페인과 흉통과 디스니아가 있다가 멘탈이 떨어지면서 하는데 혈압이 굉장히 낮았던 그런 환자였는데 보면은 ST 엘리베이션 MI가 RCA 테리토리로 생각이 들고 시술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에코를 확인했더니 여기 보면은 뭐 전반적인 LV 펑션은 괜찮고 RV가 커져 있는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이거 보면 베이살 인페리어 A 카이네이지아 미드 그 인페리어 A 카이네이지 RCA 테리토리 월모션이 있고 근데 RV가 커져 있는 양상 관찰이 되고 에피칼 포챔퍼에서도 두드러지죠. LV보다 어떻게 보면 RV가 더 큰 것 같고 RV 라테랄 월이 그 월모션도 떨어지고 RV 시스톨릭 펑션이 떨어져서 탭C에서도 그 펑션이 RV 기능이 떨어져 있다 시스톨릭 펑션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V 페일러가 있어서 그게 주된 증상으로 혈압이 그 떨어져서 보통 하이드레이션을 하라고 그러죠. 스템이 일때 RV 페일러가 오면 여기 보면은 투챔버 뷰에서도 에이카네이지아 관찰되고 IVC도 늘어나 있는 그런 양상을 에코에서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게 또 그 재밌는 게 RV 페일러가 계속 오래 지속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1년 후에 보면 RV 크기도 괜찮아지고 회복이 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뭐 젊은 남자인데 37세 남자인데 VP 어레스트로 와서 또 응급 PCI를 했던 환자인데 LAD에 뭐 스탠트 놓고 그런 사람인데 에코를 보통 그러면은 뭐 그날이나 다음 날이나 확인을 하죠 일렉티브하게. 근데 LAD 테리토리에 에이카네이지아 마이패스에 보이면서 확대를 해보면 여기 메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LV 에피칼 스롬보스가 관찰되는 드글드글하게 있는 쇼덱시스 뷰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거를 진단하는데 심장 초음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예시라고 할 수 있고 와파린 치료를 하고 1년 뒤에는 다 레졸루션 돼서 스롬보스가 없어진 양상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그 김영석 교수님이 아티팩트 보여주셨는데 이 환자는 다른 환자인데 마찬가지로 LAD 테리토리 그 올드 MI가 있어서 여기 보면은 애뉴리즘 체인지가 있죠 에이펙스에. 그러면 원래 스롬보스가 잘 생기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도 스롬보스가 의심이 되는데 이거는 니어필드 클러터로 아티팩트지 스롬보스가 아니어서 이런 경우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컨트라스트 에코를 하면은 여기 스롬보스가 보이로 의심되던 부위까지 그 컨트라스트가 다 잘 들어가서 그 메스가 아니다 아티팩트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또 예후를 평가하고 치료를 결정하는데 심장 초음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LV 뭐 시스톨릭 펑션, 다이아스톨릭 펑션 뭐 이런 지표들을 초음파로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젝션 프랙션 당연히 초음파로 알 수 있죠. 이젝션 프랙션이 나쁘면 나쁠수록 생존율 떨어지고 모탈리티 올라간다 이런 보고들이 있고 심근경색에서 마찬가지로 그 다이아스톨릭 펑션 EOV 프라임이 증가되어 있으면 15보다 크면 서바이벌이 안 좋더라 이런 데이터도 있고 그래서 이스키믹 MR 심근경색 이후 생기는 MR이 심하면 심할수록 서바이벌이 안 좋더라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LA 인라지먼트가 크면 클수록 심근경색 이후에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RV 펑션도 RV 스트레인을 통해서 RV 스트로인이 마이너스 22.1보다 절대값이 작으면 그 생존율이 나빠지더라 이런 데이터. 그래서 롱집티드나 스트레인 요새 그 보험으로 많이 측정을 하는데 스트레인으로 시스톨 펑션 안 좋으면 그 임상 그 생존율이나 뭐 심혈관계 사건도 더 많이 생기고 안 좋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심장 초음파는 우리가 처음 심근경색을 진단하고 시작을 할 때부터 나중에 예후를 판단하고 또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예후 예측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검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소개를 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